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론들. 자, 날씨도 꿀꿀한데 증시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폭탄이 여기에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마 증시 분위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의 증시 주요 소식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KB금융, KB금융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만에 4%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며 장중에 8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밸류 초반에 그 은행주만 올라갔을 때, 그때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었나봐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최근 들어 많이 오른 거 분명 사실이기도 한데요. 최근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KB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주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 등에 대한 발표가 곧 나올 것이라는 예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KB금융이 곧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며 그렇게 되면 KB금융의 총 주조 환원율은 38%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늘 KB금융 52주 신고가를 쓰며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도 막 쭉쭉 올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금 같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있겠죠. 지난주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던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몇 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 그리고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주, 보험주, 그 다음에 예전에 국채금리 많이 올라갔을 때 올라갔던 제주은행 등등 이런 친구들이 급등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랑 채권금리랑 도대체 뭔 상관인데 이렇게 오르나 하고 봤더니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세금을 낮추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돈 퍼주면서 더 필요하면 말해, 더 줄게, 너는 그냥 성장만 해라,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쓰면은 필연적으로 금리 상승과 국채 발행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라에 돈이 있어야 퍼주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트럼프를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연방 대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또다시 상승했고 시장은 영향을 받아 어제 미국은 분명 소폭 상승으로 뭐 나쁘지 않네, 금리 올라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그 폭탄을 그대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죠.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어떨까요? 한번 우리나라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어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6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4%가 올랐는데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확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2%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고요. 다만 여전히 사과, 배 등 과일 가격 강세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째 2%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렇게 물가가 낮아진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반기에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은 2%대로 안정될 것, 이렇게 낙관적으로 봤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물가는 좀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에도 완전 증시가 박살이 나는 와중에도 신고가 쓰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반도체 장비, 부품 관련주인 유니셈. 오늘 같은 날에 신고가를 내면서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최근 상승 이유가 뭔가 봤더니 HBM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한 극저온 식각 장비 도입에 따른 칠러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에 관련된 실적으로 올라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분들의 마음이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실적 전망을 보면은 매출은 26년까지 매년 20% 이상, 영업이익은 30에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올해 퍼는 13, 이거는 뭐 좀 높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8로 뚝 떨어지죠. 그만큼 실적 성장이 가파르다는 의미가 되고
내후년은 5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이거 지금이 기회인가요? 다음 52주 신고가 기업에서 또 볼 수 있는 기업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유니쌤 다음에도 볼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SBB테크인데요. 자, 혹시 이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2022년 10월에 상장했던 친구이며 23년 1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저점 대비 6배나 오른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기리 또 로봇주 엄청나게 좋아했었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열심히 투자했던 기업 중 하나였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을 이어가며 다시 최저점 근처까지 오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쓰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9만원 넘게 올라갔던 SBB테크 지금은 2만원인 이유가 뭔가? 일단 그때 당시 상승 이유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적자 기업이었으며 그렇다면 지금쯤 실적이 찍히는가? 아니죠. 전혀 찍히지 않고 여전히 적자다 보니 기대감이 빠진 이 주식은 상승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적 회복은 언제일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하니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과거처럼 대기업이 로봇에 뭐 한 번 더 진출한다, 진심으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다 등등, 혹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뭐 갑자기 공중에서 떠다닌다 등등 그런 식으로 큰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어쨌든 로봇은 오고 있긴 합니다. 올해도 글로벌 그룹들의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긴축에 따라 로봇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열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AI 발전으로 로봇 산업도 속도를 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2030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4만 대, 40년까지는 800만 대, 50년까지는 6,30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2030년까지 4만 대면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표 관련주로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맥도날드, 아마존 등이 있고 유럽은 DHL,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토요타, TSM, SK 하이닉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는 분명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조금 멀 수도 있어서 지금 당장 로봇주를 엄청나게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하지만 분명 몇 년 내 큰 기회가 올 거라는 것은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노스페이스 아쉬운 성적. 자, 오늘 상장 공모주가 좀 많이 실망감을 줬습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이 조금씩 시들시들해지는 느낌이 왔는데 결국 이 사단이 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노스페이스가 그렇다면 데이터가 나빴나? 그렇지 않았죠. 청약 경쟁률 1150대 1, 그리고 증거금은 8조 원이나 몰릴 정도로 시장에선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런진 몰라도 상장 성적은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 공모가는 43,300원인데 43,900원에 시작해 그런데 조금 오르다 말더니 쭉 빠지며 34,000원까지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모주는 조금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다음 날부터 갑자기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노리고 큰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많이 위험한 투자라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일 이노스페이스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증시 분위기도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봐야겠죠. 내일 청약하는 엑셀세라퓨틱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모주가 분위기가 나빠서 아마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데이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청약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는 엑셀세라퓨틱스의 공모가가 10,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밴드 상단이 7,700원이 상단이었는데 그런데 10,000원. 야, 이거 좀 너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데이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네요. 기관수 예측 결과 1233대 1, 그리고 2200건이 나왔고 시가총액도 1000억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가장 좋은 점은 이거죠. 환매 청구권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몇천 원 정도의 손실에서 끝나기 때문에 저 기릿은 청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시프트업 있죠. 이 친구의 균등 경쟁률을 보자면은 한국투자는 현재 3.1,
NH가 4.8로 만약에 NH가 있다 그렇다면은 NH에 청약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만 난리가 아니네요. 최근 뉴스 타이틀만 봐도 100일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강원에서 한 달간 100일에 확진 학생 108명, 제주에서 8월에만 환자가 55명 발생 등등 전국이 난리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난리라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100일에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모습. 참고로 100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기침 등으로 전파가 되고 일부 사람들은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기침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100일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만 특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걸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물론 성인도 걸리긴 하지만요. 그리고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서 주변에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이미 100일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도 난리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대왕고래 관련주가 쉬어가는 지금. 자,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판단은 우리 각자의 몫일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은 기회다. 몇몇 사람들은 이거 더 빠져. 이거 나중에 오르긴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빠지면 사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나오는 소식을 한번 보자면은 산업장관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메이저 업체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예측으로는 누가 들어올까 봤더니 포스코인터, SKENS, GS에너지 등 이러한 기업들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며, 다만 이 와중에 이제 일부에서는 외국계 기업도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급을 탐사하려면 그만한 기술력이 있는 메이저 기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엑소모빌이나 쉘 아니면 뭐 다른 국영기업 등등 그런 친구들이 좀 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여름이 끝날 때쯤 되면은 관련된 소식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그때 대왕고래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무려 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오르는가 봤더니 바로 테슬라는 오늘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 길이 그러면 뭐 좋게 본다는 거야? 맞습니다. 좋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2분기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약 이 정도면 테슬라도 같이 늘었겠는걸.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며 어제 6%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자, 일단 시장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6% 정도가 줄어든 43만 대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 데이터는 어떨지 오늘 저녁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TV도 이제 AI TV가 대세라고 해요. 삼성전자의 초대형 프리미엄 AI TV 신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75형 이상의 OLED 제품은 전작 대비 약 3배나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한 이유가 뭔가? 바로 AI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길이 TV에 AI가 들어가봤자 뭐다 쓴다고 하고 봤더니 생각보다 유용하다고 해요. 저해상도 영상도 선명하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스포츠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공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TV로 보면은 사실 공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AI가 그거를 하나하나 터치해서 잘 보이게 해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운드도 대화 내용이 배경음이 묻히지 않게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비싸긴 하지만 그 비싼 값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2040년까지 조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선업은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선박 엔진과 화물창 등 일부 핵심 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고 2040년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등에서 100대 핵심 기술을 선별하고 10대 프로젝트를 시행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주가 좀 오를까 했지만 그런데 시장 분위기도 나빴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2조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2조 원이 아니라 한 20조 원이었으면 좀 얘기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조선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팩트겠죠. 오늘 조금 쉬어간다고 앞으로 계속 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신고가를 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LFP 배터리 첫 수주.
자, LG엔솔이 르노의 LFP 배터리 수주를 따냈습니다. 중국 배터리가 장악하던 LFP 시장이다 보니 국내 배터리사가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분명 의미가 있겠죠. 공급 기간은 25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 규모를 보면은 전기차 약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뭐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수조 원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LG엔솔의 생산 능력, 기술력, 가격 경쟁력 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LG엔솔은 셀2팩 기술을 사용해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고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LG엔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LFP 배터리를 수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꼭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코, 나 무조건 성장할게요. 작년 한때 우리를 많이 설레게 했던 포스코 그룹주, 그런데 올해는 매우 나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러한 목표를 꺼냈다고 하네요. 2030년에는 지금의 그룹 시총 3배에 달하는 200조를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 포스코의 신임 회장은 오늘 경영 비전을 임직원들과 공유했는데요. 철강, 2차전지 소재의 신소재를 축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매출액은 2배, 영업이익은 4배로 늘리겠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기도 했고요. 또한 신소재 분야에서는 미래 산업에 사용될 첨단 소재를 빠르게 선점하고 M&A 기반의 신사업 추진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자, 과연 5년 뒤 포스코홀딩스 이 친구 100만원 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대박입니다. 차트가 뭔가 좀 이상해요.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삼바가 미국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 원의 CMO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작년 전체 수주 금액의 40%를 넘길 정도로 엄청난 대규모 계약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는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한편 증권가에서 고환율 수혜주로 주목을 하면서 삼바의 주가는 이렇게 빨간불을 키웠다고 합니다. 자, 과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걸까요? 이제 앞으로 쭉쭉 올라서 100만원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금리 인하가 곧 있을 수도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실적이 뭐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 눈높이가 연초보다 낮아진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낮아진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올해 초 예상보다 지금 봤더니 이거 생각보다 더 안 좋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LG엔솔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좋은 소식이 있긴 했지만 실적은 아직까지 조금 깜깜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2차전지 업체들이 대부분 눈높이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영업이익 전망이 높아지는 기업들도 있겠죠. 누군가 바로 SK하이닉스가 미쳤습니다. 6.5조에서 13.2조로 2배가 뛰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좋고요. 한국전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타이어, 미래에셋증권,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하반기에도 반도체 혼자만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2차전지 더 이상 나빠질 때는 없다 같이 가자 이러한 얘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